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해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갑수입니다. 자, 6월달 독일 월드컵 축구 열기로 전 세계가 후끈 달아오는 것 같습니다. 자, 축구라는 게 그 나라와 나라 간 그 화해 또 이해 증진에 기여를 합니다. 지구촌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겠죠. 2001년도든가는 FIFA가요 노벨 평화상 후보에 추천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구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다. 예, 국가대표팀 그 경기 벌이는 축구 모습 보면 전쟁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축구가 정치색을 가지건 안 가지건 축구의 묘미 정말 재미있다는 건데 이게 단순하지만 진정한 축구의 매력이 바로 그걸 겁니다. 우린 2004년 월드컵에서 꿈은 이루어진다. 이거 실감했습니다. 전 국민이 축구 경기를 통해서 뜨겁게 하나가 되는 일생에 흔치 않은 경험을 다 같이 했죠. 자, 이번 독일 월드컵에서도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이런 소망을 안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축구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과 결혼 제도를 도발적이고 아주 논쟁적으로 다룬 화제의 소설입니다. 아내가 결혼했다.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주의 신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우 오인실 씨입니다. 달라이 라마, 틱리탄, 마하거사난다와 함께 세계 4대 생불로 추앙받았던 숭상 큰 스님의 일대기 삶의 나침반이 열림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숭상 큰 스님의 어린 시절부터 2004년 입적하기까지의 삶의 과정은 물론 우리들의 삶에 대한 수많은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게 해줄 것입니다.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인 허문명 씨가 썼습니다. 새로운 조선을 꿈꾼 청년들의 아름다운 사귐과 이상, 도전과 좌절을 담은 역사서 박제가와 젊은 그들이 고지윈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박제가의 일대기뿐 아니라 그의 스승인 박지원, 절친한 벗, 이덕무, 백동수 등이 일생을 바쳐 주장한 북학론의 탄생 배경과 정조의 개혁 정치와의 관계 등 여러 역사적 의미를 정리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사학자 박성순 씨가 썼습니다. 국제금융가와 외국 자본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본격 경제소설 매직 램프가 원앤원 복수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국제금융시장의 큰손들의 실체와 적대적 M&A 등이 소설 형식을 빌어 전개되고 있어 국제금융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을 쉽고 흥미롭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국제금융 전문가 이종환 씨가 썼습니다. 네, 금주의 신간 안내받으셨습니다. 자, 오늘 박현욱 장편 소설 아내가 결혼했다 이 작품을 라디오 독서실 내용으로 삼을까 합니다. 워낙 화제가 된 작품이고 그래서요. 작가 소개 가능한 좀 자세히 볼까요? 자, 박현욱 씨는 1967년 서울생입니다. 연세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2001년에 동정 없는 세상 이 작품으로 제6회 문학동네 신인 작가상을 수상하면서 등단을 했습니다. 2001년에 등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03년에 장편소설 새는 출간을 했고요. 올해 2006년에 아내가 결혼했다. 이걸로 제2의 세계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 그 문학상 수상을 하고 그 책자가 나온 다음 양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생은 길고 예술은 짧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음. 네, 잠깐 모시겠습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작품은 그 반응이 현재 문단에서는 가장 초미의 관심을 모으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황이 어떠십니까? 여기저기 미디어에 많이 불려다니기도 하셨을 것 같고 또 저랑도 다른 기회에 방송을 같이 한 적도 있고 말이에요. 글쎄요. 사실 그런 것들하고 직접 소설 쓰는 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부분이니까요. 예. 어쨌든 저는 소설을 쓰기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당분간 초짜일 텐데요.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작품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자, 한 아내가 두 명의 남편을 거느리고 산다 하는 얘기,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축구 이야기랑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다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축구 얘기 그리고 결혼 제도를 연결시켜서 쓸 생각을 하셨는가 하는 것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 한 여자와 두 남편이라는 이런 소재가 좀 파격적인 면이 있는데요. 예. 다분히 좀 환타지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소설 속에서 축구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있었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현실감이라는 점에서 리얼리티가 좀 부여된다는 점에서 좀 유용한 서브 플롯이었던 것 같고요. 이 당돌한 여주인공입니다. 뭐 결혼을 한 상태에서 몰래 연인을 두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남편에게 공개해서 또 다른 가정을 꾸려서 두 남편을 두겠다 이런 상황인데 혹시 말이에요. 예. 현실 속에서 이와 비슷한 유형의 여성을 혹시 본 일은 없습니까? 제가 직접 본 적은 물론 없고요. 네. 예, 그 비슷한 일이 한번 신문에도 나기도 했더라고요. 아, 그랬습니까? 예, 예. 물론 공표를 한 건 아닌데, 예. 예. 복혼에 가까운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네. 예, 한쪽으로 돌아갔다고 얼마 전에 신문에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대단히 이제 드문 일이죠. 예. 예. 이런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일. 그런데도 왜 사람이 관심을 모을까 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전통적인 결혼관 또는 결혼 관계가 많이 이제 붕괴되는 상황들, 수많은 이혼과 또 독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부부와 아이 요 삼각 구도만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의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이 사람들에게 온 것 같습니다. 예. 이 아내가 결혼했다 이 작품 바로 그 변화되는 상황을 소설적 상상력으로 이렇게 건드려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게 감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 여성과 두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박현욱 장편 소설 아내가 결혼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내가 결혼했다. 내 인생은 엉망이 됐다. 그녀를 알게 된 것은 5년 전 회사에서였다. 영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는데 난 실무 파트의 담당자였고 그녀는 계약직 프리랜서였다. 아니, 무슨 일 있어요? 별일 아니에요. 아이, 무슨 일인데요? 말이나 한번 해봐요. 혹시 또 알아요? 도움이 될지. 바르셀로나가 졌거든요. 바르셀로나? 혹시 FC 바르셀로나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이, 미안해요. 아이, 그 문제라면 도움이 되지 못하겠는데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난 오늘 내내 기분이 좋았거든요. 네? 레알이 이겼잖아요. 난 레알 마드리드 팬이거든요. 어머, 이 대리님도 경기 봤어요? 축구 얘기를 하는 동안 한숨을 쉬는 그녀의 얼굴이 어찌나 아름답게 보이던지 평소 70점으로 생각했던 그녀의 얼굴 점수가 단숨에 90점으로 솟구쳤다. 프로젝트가 끝나는 마지막 날의 회식 자리였다. 어디 가서 한 잔 더 할래요? 좋죠. 그녀와 난 술집에 마주 앉아 오로지 축구 얘기만 나눴다. 그러다 술집 영업시간이 끝나고 말았다. 우리 집에서 커피 한 잔 하고 가실래요? 아니 근데 무슨 책이 이렇게 많아요? 헌책방 돌아다니는 게 취미거든요. 야, 이거 이과 출신의 취미치곤 상당히 인문학적인데요? 안 읽은 책들이 태반이에요. 책을 모으는 게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재밌거든요. 그리고 저 이과 출신 아니에요. 사학과 나왔거든요.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는 건 고금의 진리. 난 생애 최고의 용기를 냈다.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의 심장 박동 소리가 10만 관중의 함성처럼 커졌다. 10만의 관중이 일제히 소리쳤다. 키스해, 키스해, 키스해! 그녀의 얼굴 위로 입술을 포겠다. 10만 관중이 환호했다. 그날 얼마나 환상적이고 황홀한 새벽이었는지.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그날 이후 그녀는 내 애인이 됐다. 난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나도 덕훈 씨를 좋아해요. 지금은 그래요. 그런데요, 미리 말해두지만 덕훈 씨만 사랑하게 될 것 같진 않아요. 네? 덕훈 씨는 한 사람만 사랑할 자신 있어요? 여태까지 그래 왔나요? 그야 연애하면서 다른 여자한테 눈이 돌아간 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역시 솔직하시네요. 난 덕훈 씨를 독점할 생각이 없어요. 덕훈 씨도 나한테 그렇게 대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툭 까놓고 얘기해서 양다리를 걸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덕훈 씨도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난 간섭하지 않을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다? 서로 좋아하는 두 사람이 하는 연애치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랑이 꼭 한 가지 모습일 수만은 없잖아요? never part. Love me tender. 사랑에 빠지면 고통이 시작된다. 사랑의 고통이란 더 많이 사랑하는 자의 몫이다. 그녀와 사귀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은 오로지 하나뿐이었다. 그녀의 불투명한 사생활은 달콤함 속에 숨겨진 쓰디쓴 독극물이었다. 그녀는 때때로 늦게 귀가했고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밤새 연락도 안 되고. 대체 어젯밤에 어떻게 된 거야? 술 마셨어. 남자하고?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어. 남자하고 같이 잔 거야? 대답해야 돼? 그래! 그런 거 묻지 않기로 했잖아. 야, 명색이 애인인데 어떻게 안 물어보냐? 같이 잔 거 맞아? 알았다. 우리 그만 헤어지자. 그녀는 날 붙잡지 않았다. 휴대폰도 울리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조차 오지 않았다.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결국 그녀를 불러냈다. 전화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날은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지. 미안. 우리 다시 시작하자. 복잡하게 얽히고 싶지 않아. 덕훈 씨, 그냥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 삼진 아웃제로 하자. 앞으로 그런 일이 2번 더 반복되면 그땐 이나 씨가 하자는 대로 할게요. 축구룰로 해. 옐로 카드 2번이면 레드 카드야.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은 거야. 우리가 이겼어! 이탈리아는 이겼다고! 정말 대단해! 야, 다음 상대 스페인이야! 걔네들 얼마나 무시무시한 애들인지 알지? 우리가 또 이기진 않겠지? 질만한 팀에 진다고 하더라도 막상 지고 나면 기분이 좋지는 않을 테니까 미리 하는 말인데 우리 결혼해버리는 거 어때요? 뭐? 이제 기분 좋을 때 후딱 결혼해버리자고. 월드컵 베이비 하나 만들자. 청혼해줘서 고마운데 난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난 이나 씨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그럼 결혼하자고 말할 게 아니라 동거하자고 말해야지. 동거? 그래. 야, 그럼 우리 동거부터 하자. 근데 난 동거도 싫어. 지금 이대로가 좋아. 나 하나 책임지기도 벅찬데 어떻게 다른 사람 인생까지 내가 끌어안고 살 수 있겠어? 야, 짐이 2배로 늘어나는 결혼이 아니라 반으로 줄어드는 결혼을 하면 되잖아. 이 사람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월드컵 4강에 올라가느냐 마냐 하는 중차대한 순간인데 치성을 들여도 모자랄 판에 일신의 안위를 추구해서는 안 되지. (2002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4강에 오르는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다. 난 그동안 그녀를 열심히 설득했고 드디어 결혼 승낙을 받아냈다. 우린 뉴질랜드로 신혼여행을 갔다. 그녀와 나 오로지 단 둘이서만. 꿈은 이루어진다. 아침이네. 사랑해 자기야.
자기가 옆에 있어서 너무 좋아. 나도 사랑해. 얼른 맛있는 거 준비할게. 그러나 아내의 유일한 단점. 아내는 가끔 휴대폰을 받지 않았고 때때로 새벽에 귀가하곤 했다. 아내를 계약직 사원으로 고용하는 회사들은 왜 하나같이 회식이 잦은 건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아내가 새벽녘에 들어왔던 수많은 날들 중 가장 최근의 어느 날 기어이 화를 내고 말았다. 지금이 대체 몇 시야? 4시 반이네. 할증 시간 끝나자마자 총알처럼 달려왔지. 나 잘했지? 잘하긴 뭘 잘해. 지금까지 어디서 뭐 한 거야? 문자 보냈잖아. 술자리라고 늦을 거라고. 정말 술만 마신 거야? 글쎄. 알고 싶어? 아, 그래. 아, 정말 술만 마신 거냐고. 아니? 그럼 안주도 먹었지. 그 후에도 아내는 계속 늦게 들어왔다. 프로젝트 계약 기간이 끝나던 날 아내는 파김치가 돼서 들어왔다. 이번 프로젝트 너무 힘들었어. 걸핏하면 철야 작업이야. 마지막 날까지 야근하긴 또 처음이네. 정말 고생이 많았나 보다. 자기야, 이참에 그냥 들어 앉아버려라. 어? 당신 살림도 잘하잖아. 아까운 재능 썩히지 말고 전업주부나 해라. 그것도 좋지? 그 후 퇴근해서 집에 가보면 아내가 있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아내는 계속 집에 있었다. 살아가는 일의 즐거움이란 로또 같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옆자리에, 아내의 무릎에 있었다. 나 다시 일 시작해야겠어. 이번 일은 경주에서 하는 건데 1년짜리 프로젝트야. 1년 금방 가잖아? 주말 부부가 된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말수가 부쩍 줄었다. 객지 생활에 지친 것 같았다. 자기야, 많이 지쳐 보인다. 힘든가 봐. 나 사람 생겼어. 뭐라고?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그래. 언제 알게 된 사람인데? 알게 된 지는 오래됐는데 예전에 같이 일했거든. 이번 프로젝트 하면서 다시 만났어. 같이 잤어? 응. 그 사람 사랑해? 응. 난 자기가 행복해지는데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아. 우리 이혼하자. 근데 하나만 물어보자. 그놈이 뭐가 그렇게 좋은데? 글쎄, 종일 그 사람 생각만 하는 건 아니야. 죽도록 사랑해서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사람하고 있으면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 미래? 그럼 나하고는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야? 그런 게 아니야. 추상적인 얘기지만 내 삶의 방식이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에 대한 전망 같은 거야. 그럼 난 당신이란 사람에 대한 사랑이지. 자기는 매혹적이면서 선한 남편이니까. 난 그 사람을 사랑해. 그런데 말이지, 난 여전히 자기를 사랑해. 그게 무슨 얘기야? 둘 다 사랑한다고? 그래서 어찌자고? 난 자기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말도 안 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의 생물들 중에서 일부 일처로 종족을 보존하는 건 1% 정도밖에 안 돼.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냐? 머독이라는 인류학자가 그랬어. 전 세계에 있는 각기 다른 인간 사회 238곳 가운데 일부 일처제를 유일한 결혼제도로 채택하고 강요하는 사회는 겨우 44곳뿐이라고. 그거야 어쨌든 다른 사회의 일이고, 우리가 사는 곳엔 일부 일처제가 절대 유일해, 절대 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렇다곤 해도 비공식적으로 두 집 살림하는 남자들도 많잖아. 배우자 몰래 다른 애인 두고 있는 기혼자들도 많고. 근데 난 결혼이 하고 싶어. 그러나 난 아내의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난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전에
축구 경기 보면서 내기한 거 있잖아. 내가 이겨서 내 소원 하나 들어주기로 한 거 있는데 기억해? 이혼하자고 하지 말아줘. 그게 내 소원이야. 인내심은 내 편이 아니었다. 그녀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아우성치는 나의 영혼, 나의 심장도 내 편이 아니었다. 아내의 결혼식은 평일에 있었다. 심플한 웨딩드레스를 차려입은 아내의 얼굴은 즐거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도 결혼했다. 혼이 난 채로. 그것도 다른 여자와. 아내가 하는 일을 나라고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상대는 18 여고생이었다. 하지만 너무 어린 탓에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그 여고생과 깨끗하게 이혼하고 다른 여대생과 또 결혼했다.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얘기다. 주말이면 아내가 집에 왔다. 자기야, 나하고 그놈하고 솔직히 누가 좋냐? 둘 다 좋아. 아이, 솔직하게 말해봐. 누가 더 잘해? 아이, 밤에 말이야. 둘 다 잘해. 야, 두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 비교할 수 없는 걸 비교하라고 하지 마. 다 좋다니까? 그게 왜 비교할 수가 없는 거냐? 호나우드하고 지단하고 누가 더 잘하는지 비교할 수 있어? 호나우드는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최강자고 지단은 미드필드의 최강자야. 뭘로 비교할 거야? 아이고, 정말. 누가 스트라이커하고 미드필더를 비교하래? 같은 포지션에 있는 선수끼리 비교할 수가 있잖아. 같은 포지션? 그럼 베컴이랑 피구랑 누가 더 잘하는지 비교할 수 있어? 스타일이 아예 다르잖아, 스타일이. 그럼 둘이 같은 팀이라면, 그대가 감독이라면 한 명만 내보내야 한다면. 우리 팀은 투톱 체제야, 투톱. 삶이 어렵고 힘겹다 해도 살다 보면 사라진다. 처음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일도 겪다 보면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 1년이 지났고 아내의 경주 프로젝트가 끝이 났다. 아내는 일산에 집을 얻었고 두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살았다. 축하 파티하자. 이거 사진 좀 봐. 아니, 웬 축하 파티? 그리고 이 사진은 또 뭐야? 초음파 사진. 임신이야. 5주래. 그놈도 알아? 아니, 당신한테 먼저 말하려고 아직 말 안 했어. 잠깐만. 근데 초는 왜 4개야? 이제 4명이 됐다는 기념이지. 누구 아이냐? 누구 아이긴 내 아이지. 당신 아이고 또 그 사람 아이고. 뭐 물어보는지 알잖아. 아이 아빠가 나야 그놈이야. 날짜 계산해보면 나오잖아. 두 사람 모두라니까. 만약 그놈 아이면. 이 아이는 내 아이야. 임신 사실을 알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좋은 엄마가 될 준비를 시작했지만 난 좋은 아버지가 될 준비를 시작할 수가 없었다. 아내의 두 번째 남편은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나의 목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참고, 일처 다부 사회에서 아버지를 정하는 방법. 사례 1. 인도의 토다족은 한 여자와 남자의 형제들이 공동의 가구를 이룬다. 여자가 임신하면 임신 기간 동안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여자에게 장난감 활과 화살을 선물한다. 그럼 그 사람이 법적으로 아버지의 자격을 얻게 된다. 사례 2. 티벳에선 가장 연장자인 첫 번째 남편이 모든 아이들의 아버지가 된다.
이나 씨가 산기가 있어서요. 나도 병원으로 달려갔다. 결국 복도에서 놈과 마주쳤다. 아내를 절반이나 빼앗아간 놈. 며칠 전부터 휴가를 냈어요. 애기 때문에? 언제 나올 줄 알고요? 죄송합니다. 아, 뭐가요? 그냥 다요. 레알 마드리드 팬이시라면서요? 전 레알 팬은 아니지만 호나우두 팬이에요. 예전에 호나우두가 바르셀로나에서 뛸 때는 정말 사람도 아니었어요. 인간이 어떻게 그런 축구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때 배낭여행 중이었거든요. 우연히 거기서 알게 된 사람들을 따라 경기장에 갔는데 그게 바르셀로나 경기였어요. 거기서 호나우두를 처음 봤는데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김민아 씨 보호자분 이제 막 출산하셨어요. 딸이에요. 외할아버지를 닮았어. 예쁘지? 아이를 낳고 아내는 매우 뿌듯해했다. 그녀는 2명의 남편 앞에서 의연했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다. 오직 행복한 삶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삶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누가 누구와 잤는가 하는 잔인한 문제로 인해 생기는 심각한 문제.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산후조리가 끝난 후 아내는 한동안 일산에 머물렀다. 손녀를 보러 어머니가 올라와 머물던 이틀 동안은 집에 와 있었지만 어머니가 강릉으로 떠나자 곧바로 일산으로 돌아갔다. 보름간 전화에 댄 끝에 아내가 집으로 왔다. 아기 이름은 지원이야. 내가 지었어. 다른 이름은 없어? 좀 더 여성스러운 이름이 좋은데. 왜 하필 지원이야? 여남 박지원. 여남처럼 통 크게 한 세상 살다 가면 좋잖아? 에이, 너무 흔한 이름이야. 그리고 여남은 남자잖아. 얘는 여자인데. 통 크게 한 세상 살다 가는 것보단 곱게 한 세상 살다 가는 게 더 좋아. 사실은 여남 이름을 따온 게 아니야. 지단 넘버 원! 지원. 내가 특별히 자기 생각해서 고심 끝에 지은 이름이다. 틀림없다. 막 지연에 갖다 붙인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얘기였지만 그 따끈따끈한 해석은 마음에 드네. 저 잠시 댁에 들러도 되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왜요? 지원이가 보고 싶어서요. 난 싫으니까 오지 마시오. 재경 씨가 잠깐 들르는 게 그렇게도 싫어? 싫어.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쳐. 그럼 내가 낮에 지원이 데리고 일산 가는 건 괜찮지? 나 혼자서 하루 종일 지원이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난 여기 피부치 하나 없고 자긴 하루 종일 회사에 있잖아. 애가 울 때 얼마나 심하게 울어대는지 모르지? 그래도 안 돼. 그놈도 여기 못 오고 너도 거기 가지 마. 놈은 끈질기게 전화를 했다. 혼자서 아이를 보는 게 힘들다는 아내의 하소연도 언제까지 모른 척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결국 난 내가 퇴근하기 전까지 내 집에 있어도 좋다고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놈은 아직도 취직 안 했대? 당분간 쉬겠대. 아니, 왜? 지원이 키우는 거 조금이라도 돕고 싶대. 참. 그러다가 지원이가 그놈이 아빠인 줄 알면 어떡하냐? 아빠니까 아빠인 줄 아는 건 당연할 텐데 그게 뭐가 어때? 뭐? 아빠? 누가 아빠야? 지원이 생긴 거 안 보여? 눈, 코, 입! 날 닮았는데 왜 그놈이 아빠야? 아니 왜 소리 질러? 지원이 겨우 재혼하는데. 진짜. 여자아이가 당신 닮으면 어떡해?
생긴 건 날 닮았어. 난 횡단보도에서 부주의한 운전자의 차에 부딪히고 말았다. 의사는 골절 정도가 심하다며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 입원해 있는 동안 아는 매일 병원에 왔다. 아파리야. 지원인? 집에 있지. 재경 씨한테 맡겨두고 왔어. 야, 달리 부를 만한 친구 없어? 없어. 자기 왜 그렇게 재경 씨를 싫어해? 그나저나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뭘? 아이 크는 거 잠깐이야. 대체 이 상황을 지원이한테 어떻게 설명할 건데? 처음부터 그런 상황이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친구도 생길 테고 유치원도 갈 텐데 그럼 다른 집 부모하고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 어떤 집은 엄마가 없을 수 있고 어떤 집은 아빠가 없을 수도 있잖아? 어떤 집은 아빠가 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고, 그럼 우리 가정이 화목한 것 같아요? 우리야 남부럽지 않은 화목한 가정이지. 듬직한 남편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고 거기에 예쁜 딸도 있잖아. 잠깐만! 아야야야. 듬직한 남편에 그놈도 포함되냐? 가족 구성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화목한지가 중요하다니까. 입원한 지 3주가 지난 뒤에 퇴원을 했다. 언제까지 그놈에게 지원을 맡겨놓을 수는 없었다. 팔에 깁스만 풀고 다리에 깁스는 풀지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당신 뒤치다거리 해야지. 지원이도 봐야지. 살림도 해야지. 혼자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지원인 내가 보면 될 거 아니야. 깁스한 몸으로 기저귀를 어떻게 갈아. 그러지 말고 우리 재경 씨 집으로 오라고 하자. 그건 안 돼. 병원엔 나 혼자 갔다 올 테니까 당신은 그냥 집에 있으면서 지원이나 봐요. 그러나 결국 난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그놈이 내 집으로 들어왔으며 지원은 놈의 품에서 까르륵거리며 웃었다. 아내가 장을 보러 나갔을 때였다. 당신은 이 상황이 마음에 들어요? 우리 식구의 군더더기로 붙어서 아이나 봐줘야 하는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드냔 말이오. 예? 전 제가 군더더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제 선택에 만족합니다. 형님의 선택이 후회되신다면 언제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님이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아니, 이런 비정상적인 생활이 언제까지나 갈 것 같아요? 지원이도 있는데 결국은 댁이 정리될 거 아니요? 남들과는 다르지만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폴리패밀리로 살아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지원이가 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상황을 납득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오히려 유연한 발상을 지닌 아이로 성장하지 않을까요? 아내는 좀 쉬고 싶다며 부모님이 계신 미국으로 떠났다. 아내는 지원이의 돌이 가까워졌을 때야 돌아왔다. 돌잔치 날 아내는 바쁘게 움직였다. 오후엔 우리 집안에서의 돌잔치였고 저녁 시간엔 그놈 집안에서의 돌잔치였다. 아이 때문에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선 아내와 지원이를 데리고 집에서 빠져나왔다. 좀 늦어도 돼.
천천히 가. 그래도 그쪽 어른들 기다리실 거 아니야. 병원 간다고 늦을 거라고 미리 얘기했어. 야, 나도 나지만 너도 참 고생이 많다. 그렇지? 고생 많아 보이지. 그래서 말인데 외국으로 나가는 건 어때? 외국? 아니, 다른 나라라고 뭐 얼마나 다르겠냐? 교민사회라는 것도 있을 테고. 교민사회에는 안 나가면 되고 생판 모르고 살아왔던 외국인들 눈치 볼 것도 없잖아? 우리하고 똑같진 않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살기도 하더라. 참 기가 막혀. 아니, 정말 그런 데로 가고 싶어요? 외국인 남편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아니, 둘도 벅차다고 전에 말했잖아. 그리고 굳이 모여 살고 싶진 않아. 그 사람들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아주 자부심이 대단해. 그 사람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산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어디로 가자는 건데? 뉴질랜드 어때? 한번 가볼 만하지 않아?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데로 가면 되잖아. 그 후 아낸 계속해서 뉴질랜드 이야기를 꺼냈다. 이미 떠나기로 마음을 정한 것처럼 보였다. 뉴질랜드 가면 그놈이랑 같은 집에서 살아야 되지. 그건 싫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2층 집 구하면 같이 살아도 괜찮을 텐데. 다 같이 살면 안 될까? 한번 대충 예산을 뽑아봤는데 거기서도 두 집 살림하는 건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거든. 그놈하고 같이 살 순 없어! 여보, 2층 집 구해서 다 같이 삽시다. 네? 아내의 입술이 눈꺼풀에 닿았다. 아낸 감긴 내 두 눈 위에 입을 맞췄다. 아내의 입술이 뺨 위로 와 닿았고 귓가로 미끄러져 갔다. 우리 다 같이 살아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쩔 수 없이 2층 집을 구해서 같이 산다고 해도 2층으로 통하는 통로는 밖에 따로 있어야 돼. 그리고 그놈이 2층에서 살아야 하고. 또 밥도 따로 먹어야 된다. 그 조건들이 충족되면 뉴질랜드로 가는 거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할게. 여보, 사랑해요. 뉴질랜드에 가서 목수일을 하건 인터넷에 매달려 백수 노릇을 하건 2006년 여름이 되면 하던 일을 접고 독일에 갈 것이다. 월드컵을 보러 아내와 함께 지원이를 데리고 셋이서.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그때까지도 놈을 떼어내지 못한다면 어쩌면 네 사람이 모두 함께 가야 하는 달갑지 않은 사태가 생겨날지도 모른다. 박현옥 장편소설 아내가 결혼했다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박찬희, 나지형, 곽윤상, 음악 박승현, 효과 안익수, 신연파, 장찬이었습니다. 작가와의 대화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박현옥 씨. 예. 지금 맨 끝에 장면이 주인공들이 뉴질랜드로 갈까 이민을 계획하는 거죠. 예. 한국 현실이 아마 이런 삶을 계속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예, 설정 자체가 다분히 좀 환타지적인 면이 있어서요. 구체적인 부분들은 가급적 좀 현실감을 부여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었는데 그 결말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족이 서로 얽히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들 관여하죠. 예, 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살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좀 젊은 세대라면 이런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결혼 관계에 대해서
우선은 뭐, 재밌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예. 근데 혹시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느냐. 아주 분개한다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크게 터뜨리는 그런 경험은 못 봤습니까? 뭐 직접적으로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은 제 주변은 없기는 한데요.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요즘만 하더라도 어떻게 여자가 그럴 수 있느냐라는 식의 사고를 이런저런 상황에서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연령층도 그렇고 아직 그렇게까지 보수화된 사람들은 없어서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 일부 일처가 예. 과연 그러니까 인류에게 적합한 제도였던가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그 말을 하는 이면에 상당한 부분이 일부 다처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과거사에 예. 흔히 있었던 거니까.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일처다부제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놀라움을 갖고 그러는데 아까 이 전반부 얘기에 뭐 판타지적이다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일처다부라는 상황을 생각하게 된 뭐 어떤 배경이나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가 사랑을 대개는 뭐 진정한 사랑이다, 그렇지 않은 사랑이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사랑에도 얼마든지 비슷한 형태의 또 비슷한 정도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형태의 사랑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한 커플 내지는 두 커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했었는데 아무래도 연애로만 멈추는 것보다는 이렇게 결혼까지 가는 것들이 조금 더 할 이야기가 많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연애 상황이었다면 사실은 세상에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하죠. 예. 네. 특히 한 남자와 뭐 여러 여자의 이야기들은 흔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래 남편, 첫 번째 남편 덕훈이죠. 덕훈이가 보여주는 이 이야기 속의 태도는 아주 보편적인 한국 남성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 네. 예. 근데 말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남성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는데 왜 이렇게 못나 보이죠? 원래 아무래도 남자들이 이제 사랑이라고 할까, 연애라고 할까, 뭐 결혼 생활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여자들보다 고민도 적게 하고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걸 객관적인 상황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예. 의외로 우리 생각보다 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숨은 남편 노릇하는 재경이, 예. 재경이는 뭔가 아주 인상적이고 좀 흥미로워요. 그게 저는 여성성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물론 여자한테만 있는 것들도 아니고 예. 남자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제 덕훈이 같은 경우에는 좀 남성성을 많이 갖고 있는 남자고 네. 재경이 같은 경우에는 좀 여성성을 많이 담지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때문에 좀 더 깊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한 표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적어도 우격다짐적인 면들은 좀 없죠. 예. 예. 덕훈이가 이제 좀 가련해 보이기도 하면서 못나 보이기도 한 반면에 이제 재경이가 보여준 모습은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도 예. 굉장히 흥미로운 존재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보통의 우리나라 남자들이 그렇게 하기는 꽤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네. 가장 어려운 건 이나겠죠, 여주인공이. 예. 결혼까지 한다는 건 사실 소설 속이니까 가능하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네. 네. 여기 폴리 패밀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예. 일단 폴리 패밀리의 용어 해석을 해주시면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다부 다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가족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실제로 물론 선사시대에는 많이 있었겠습니다. 예. 이 근대에 들어와서 이런 형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소수지만 아직까지도 미국이라든지 일부는 이런 식의 결혼 형태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 사회는 없겠죠. 우리나라 남자들이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결혼 관계라는 게 성적 독점, 그다음에 예. 경제적 독점, 이 독점 관계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런 거겠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폴리 패밀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내에서 또
독점적 특정인과 특정인의 독점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우려되는 바입니다. 예,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그런 식의 그 폴리패밀리 그러니까 집단혼의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네. 인간의 본성인가 봐요. 예. 제가 알기로 작가께서도 아직 독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일부 일처로 결혼하실 예정이십니까? 당연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행복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극본 김성희, 기술 이흥규, 연출 승원세였습니다.